법의 단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구형이 이뤄진 혐의는 체포방해를 비롯한 5개입니다. 징역 10년입니다. 내란 혐의는 다음 달 재판이 끝나고 오늘 새롭게 재판에 넘겨진 혐의도 있습니다. 먼저 특검의 구형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특검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7월 기소한 5가지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입니다. 먼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건 전례 없는 공무집행방해라며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무위원회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하고 경호처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점,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고 삭제한 데 대해선 징역 2년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던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반성 없이 처벌을 피하려고만 한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형사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정엔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 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증인 3명이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은 증인을 다시 불러야 한다며 기일을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할 경우 재판을 마치기로 이미 결정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난 기일에 오늘 증인 출석해서 신문이 진행되지 않으면 모두 취소하고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채택한 피고인 측 증인들에 대한 채택 결정 모두 취소합니다. 재판장님. 취소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의견 진술 듣지 않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인들 출석하지 않으면 모두 철회하고 취소하는 것으로 정리한다고 지난 기일에 말씀드렸는데 취소해도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조태열의 연락처도 재판부에 메일로 별도로 제공을 드렸고, 이상민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조태열, 이상민, 최상목 3인 증인 중 최소 2인에 대해서는 신문을 완료하고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사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9일 제출한 약 700여 개 증거 목록 중에 앞부분 헌재와 관련한 180여 개 증거를 12월 22일에 제출을 하였고요. 추후 남은 500여 개 증거도 거의 다 취합하였기 때문에 차주 초 바로 제출하겠으니 별도 서중조사 기일을 잡아서 남은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기일에 오늘 증인 출석해서 신문이 진행되지 않으면 모두 취소하고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채택한 피고인 측 증인들에 대한 채택 결정 모두 취소합니다. 재판장님. 취소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의견 진술 듣지 않겠습니다. 재판님,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요지는 지금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거들, 지난 12월 22일에 신청한 증거들 보면 대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쟁점과 관련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와 중복되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 지금 향후 제출할 증거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제출 예정인 증거들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증거 신청으로 인해 선고 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소송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때 화제가 이미 됐어요. 백대현 부장판사하면서 짤이 돌면서 왜 화제가 됐냐면 그 윤석열 측에 막 따박따박 질문을 했는데
변호인들이 대답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변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저 재판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야, 백대현 부장판사 되게 대단하다 해서 저도 딱 봤는데 저희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희 이제 고등학교 1년 선배였는데 아니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알았죠. 워낙 유명했습니다. 전교에 뭐 항상 뭐 전국 뭐 몇 등 이를 드니까. 안양고 수석이었나요? 그럼요. 네, 안양고 수석입니다. 네. 그러면 1년 선후배지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년 선배인 예를 들어서 고3이라고 치면 네. 고3의 수석은 백대현이었고 네. 1년 후배 고2의 수석은 우리 의원님이셨나요? 노코멘트 하고 싶지만 네, 저였습니다. 문과에서.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고2 후배 수석은 지금 여기 있고 고3 선배 수석은 지금 재판정에 있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때는 어땠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때도 방금 말한 그 원칙주의처럼 공부만 했습니다, 진짜. 예. 예. 그리고 지금 그래서 얘기가 지금 딴 데로 샜는데 이 원칙이 무서운 게 그 내란 그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6개월 안에 기소된 지 6개월 안에 선고돼야 된다. 예. 근데 이 특수공직방 기소가 7월 19일 날 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기사를 보면 네. 그 백대현 부장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날짜가 25년 7월 19일이므로 2016년 1월 19일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야 해서 선고는 1월 16일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랬어요. 네. 자,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1월 19일 이전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윤석열이 잘못된 논리를 펼 때 따끔하게 이렇게 일침을 가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학생 생활도 궁금한데 백대현 부장판사가 지금 같이 이제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두 분이. 네. 대학교 때도 공부만 했나요? 어땠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법시험을 빨리 합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학년, 4학년 때 그 정도. 5학년이요? 예, 보통 이제 5학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 입학해서 이제 5년 차 때 5년 차. 2차를 합격하려면 뭐 3, 4학년 때 1차를 합격을 했었어야 돼요. 그 정도 되려면 공부만 했다고 저는 뭐 추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4년 하고 바로 그 다음에 합격했다 그런 네, 거잖아요. 되게 소년 등과 케이스죠. 네. 와, 진짜 똑똑하네요. 네, 똑똑합니다. 그럼 그때도 말이 없이 그리고 과묵했나요? 예, 엄청 과묵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촌철살인을 날리는 그러니까요, 모습을 예. 보이잖아요. 예전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네. 지금 지기현 재판장하고 완전히 비교되잖아요. 그런 거기는 이제 그 예능 MC, 예능 MC잖아요. 예능 야, MC. 진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데 여기는 그냥 단칼에 그냥 일축해버리잖아요. 예. 사법부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그래도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자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지규현 부장판사가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고 그 백대현 부장판사처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그 재판 사건이 크게 두 개라고 본다면 하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국무회의 의결권을 침범했다거나 또는 뭐 서류를 사후 선포문을 만들었다거나 또는 공수처가 체포를 하려고 할 때 방해를 하려 했다 뭐 등등의 사건 나머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오늘 선고 일정이 나온 것은 제가 말씀드린 후자입니다. 체포 방해 등 사건의 1심 선고 날짜가 새해 다음 달 1월 16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로는 첫 선고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진호 변호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이거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를 보고 이걸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 재판부 판단 보고 따라갈 필요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지기현 재판부랑은 다른 행보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백대현 그 부장판사가 매우 단호하게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제 그 1심 판결 선고는 공소 제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 특검법에. 그래서 그 원칙을 나는 지키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내란 재판부에 뭔가 결론이 나와야만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거랑 상관없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했을 때 경호처 등 다 동원해가지고 막 방해한 거잖아요.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저 앞에 막 40-50명 몰려가서 함께 뭐 헌법 수호하겠다라는 나경원 의원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지금도 스쳐 지나가는데요. 예. 그 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난 원칙대로 하겠다. 그 얘기 하지 말아라. 그거는 무관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얘기한 모습에서 조금 국민들이 조금 속 시원하고 통쾌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내란 특검이 윤석열 씨에 대해서 이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를 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판결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날 나올 예정이지요. 네. 백대현 부장판사가 오늘 검찰의 윤석열에 대한 구형을 듣고 변호인 측에서 우리 증거 관련해 가지고 낼 거 있다,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없습니다. 정확하게 없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네. 변호인 측에서 사실은 난리를 쳤는데 없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증거 제출이나 이런 정리들을 잘해라. 왜냐면 일정표 라인을 계속 줬습니다. 오늘날 자기들이 갑작스럽다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줬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거는 변호인 측에 아무래도 책임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검 측은 오늘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 방해 혐의 5년, 그리고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 침해와 비합본 증거인멸 삭제 등 3년, 그리고 허위 비상계엄 그 문서 작성, 사후문서 작성에 대해서 총 2년에서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최대 징역이 11년 3개월 정도까지 최대 구형 선고가 가능한데 10년 정도라고 하는 것은 좀 가장 세게 내란 특검이 이번에 구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은석 특검 12.3 비상계엄 관련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뭐예요? 우리 지금 할 게 더 남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편파적입니다. 왜 맨날 특검 얘기만 들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것을 대비하여 백대현 부장판사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월 21일자로 피고인 측에서 증거 목록을 제출했는데 그 증거들 문서로 다 준비했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인이 네, 준비 거의 다 됐습니다. 백대현 부장이 가져오셨나요? 다음 길에 내겠습니다. 180여 개에 대한 서중조사, 조사 증거유지 설치와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을 준비했거든요. 그 백대현 부장이 다음은 없습니다. 오늘 중에라도 재판 끝나고 나서라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변호인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백대현 부장이 그럼 좋습니다. 증거 신청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문서 송부 속탁 신청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 전부 다 취소합니다. 공수처에 문서 제출 명령 했던 것도 다 취소하겠습니다. 증거조사 마칩니다. 와. 박수. 오. 야,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확고부정하게, 정확하게. 왜냐면 본인이 그 전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브리테가 아니거든요. 네. 네. 인기 많으세요, 이분? 백대현 부장판사. 맨 처음에 이진감 판사 재판부 괜찮다고 얘기했던 게 스포츠에서 처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백대현 판사 좀 괜찮은 것 같다. 요즘에 보고 있는 거는 이상민 재판부의 류경진 재판관. 맞아. 네. 거기도 그렇죠. 굉장히 날카롭게 하면서도 불필요한 것들을 싹싹 잘라내요. 왜냐하면 여기는 계속 받아주면 끝도 없이 가져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적절하게 소송을 지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재판부에서도 많이 참고하시라고. 잘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판사들 전체적으로 기류가 좀 변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느낌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김용현 바뀐다니까. 증인 나왔을 때 진술 거부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 제가 선선하지만 진술 거부. 그러세요? 그럼 나가세요. 그냥 딱 나가버리려고.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루즈하게 흐르지 않으면서 이제 아주 그냥 정확하게. 국민들이 이 재판의 무게감들을 어떻게 느끼는지 판사들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고 좀 그런 측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아귀에서 상당 부분 많이 풀려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바로 들어서 그겁니다. 예, 상황이 지금 매우 그러니까 조희대의 권력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판사들이 과거와 같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흐름으로 좀 조금씩 전환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끝까지 저희가 경계심을 놓치지 말고. 맞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선고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이때까지 김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고요. 그럼 오늘 나온 재판에 있어서 주요 중점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고도의 통치행위다. 그 주장을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국무회의를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야 고도의 통치행인데 그걸 내가 윤석열이가 왜 해야 돼? 모른다는 예. 거죠? 네. 그래서 한덕수가 해야 된다 해서 했던 거고 그래서 비상계엄 시간이 10시에서 밀려난 거고 10시 이후로. 자, 그리고 강희구랑 김정환 이 비서실장과 수행실장이 이 빨리빨리 올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불러야 된다 해서 국무위원 대충 스킵해서 올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불렀다 해서 국무회의를 열라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 이게 나왔고요. 사후 문건에 대해서 또 하나 논란이 있는데요. 이제 뭐 증거인멸 관련해서 후에 만든다는 것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 이후에 12월 4일날 사직 처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사후 계엄 선포문의 사인을 12월 6일날 받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국방부 장관이 아닌데 국방부 장관란에다가 사인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 강희구 부속실장이라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네. 저기 윤석열에게 보고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특검 측이 주장하는 거는 2월 24일 날 헌재 탄핵 심판 때 윤석열에게 보고했고 승인 후에 폐기했다. 그럼 윤석열에도 책임 소재가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6월 30일 특검 조사에서는 이걸 뒤집습니다. 보고를 안 했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변호인들을 선임하면서 진술이 바뀌었다. 요 진술에 대한 조작을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직됐는데 12월 6일에 왜 국방부 장관 김용현 사인이 어떻게 들어가냐. 사직한 사람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검 측이 강력하게 이번에서 이 구형에 대한 내용들을 입증해 나갔다라고 어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비화폰 증거 관련해서는 원래는 곽종근이라든가 여인영 이진우 사령관 이러한 부분에서 비화폰 삭제 지시를 김성훈 차장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김대겸과 그 밑에 IT 담당자 실무자 이분 제가 재판장에서 봤는데 이분이 조금 그 당시 현명했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손대면 나중에 법적 공방 가면은 절대 아무것도 반항을 못 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로그아웃만 하면 비화폰의 서버 기록이 삭제될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날 강하게 작용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박종준 그리고 강희구, 김정환 등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는데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오늘날 지금 윤석열이 받고 있는 재판은 7개고 앞으로 몇 개가 더 추가 개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 합치면은 100년이 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뒤통수보다는 이제 본인이 예. 살기 위해서 진실을 그렇죠. 이제 말한다라는 게 맞겠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뭐가 추가가 됐는지 혹시 아셔요? 예, 오늘 하나 추가 기소했는데 선거 때 본이 허위 네, 사실. 허위 진술한 얘기. 네네. 뭘 허위 진술했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건지모에서 만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했던 거. 예, 네. 또 하나가 있는데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건지법사 한 건도 있고 또 다른 건이 있는 뭐 변호사 누구 아는지 모르는지 그 건도 있었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내란 피고 사건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다 이미 내서 그 재판부에서 검토를 하기로 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이 그 절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려고 그러면 그 공무원에게 그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판단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있는 사건들이 관련 안 된 게 사실 없습니다. 피의자 하나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관련이 있어서 만약에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고 달려들어서 수재경장에도 없는 집원의 지역을 막 들어와서 체포를 하겠다고 하는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재판장님께서도 소송 지휘를 하실 때 처음부터 이게 6개월 안에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의 입증이 끝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출할 증거들과 증거조사할 내용들을 저희도 이제 수집을 하려고 했는데 특검에서 하는 거 일단 대응하는 게 바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특검도 이거를 자기들이 6개월 안에 정말 그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가 나와야 되고 저도 과거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신속하게 하려고 그러면 증거 자체를 정제된 증거로 축약을 시켜가지고
정말 재판이 신속하게 가야 되면 복사를 다 해서 복사비 받고 기록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록을 그냥 던져놓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나중에 가면 철회한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증거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그 많은 양의 증거들을 실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6개월 선고라는 것이 예정에 없다가 느닷없이 지금 특검의 요청에 의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인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불이탈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것이 뭐 어떤 논리가 다 설명이 되죠. 재판장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고 뭐 특검 측 얘기도 뭐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불이탈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재판을 6개월 안에 한다. 자, 그러면 특검 측은 2달 안에 모든 입증을 1차적으로 끝내시오. 그 다음에는 변호인이 증인 신청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130명 증인 신청한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마지막에 증거 철회를 하면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고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좀 어떨까 요청드리는 겁니다. 예, 재판부의 입장은 말씀드렸고요. 일단 오늘 피고인 측에서 증거 제출서 8로 신청하신 증거 목록을 제출을 하셨는데 이 부분 뭐 가능하시면 특검 측에도 그 사본을 제공하셔서 증거 검토 후에 다음 기일에 서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 송부 촉탁 명령 신청 오늘 제출하신 것과 또 어제자로 제출하신 것 있었는데요. 다른 재판부에 관해서 이 부분 검토해서 제부 결정한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채택해서 송부 촉탁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재판부에 신속하게 좀 회신을 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다음 기일까지 증거 조사를 필요하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